조립식 장난감과 로봇, 아이들의 흥미를 사로잡기 충분한 이름이죠. 이러한 놀이 도구들이 학생들의 수업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배우며 자신만의 작품에 재미를 더하는 시간. 프로그램 설계부터 로봇을 구동하기까지 스스로 원리를 터득하는 특별한 소프트웨어 수업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나볼 친구들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도지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과학실에 모인 오늘의 주인공들,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으로 수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소프트웨어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잘 이끌어낼 수 있어서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소프트웨어로 로봇을 움직여라. 우리 생활 속 로봇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 구동 원리를 이해하며 직접 로봇을 작동해보는 시간인데요. 학생들은 로봇 설계자가 되어 움직이지 않는 로봇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핵심은 단연 프로그래밍이겠죠.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이제 학생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상당히 추상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로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은 굉장히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은 화면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한 행동과 자신들이 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소프트웨어 교육에 무척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컴퓨팅적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생각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학생들이 이러한 컴퓨팅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로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수업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화면이 좀 흐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화면을 좀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구급대원께서 고양이를 구출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장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고양이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구해주면 좋겠죠? 사다리차 가지고 와서. 고양이만? 저 소방대원도 구해줬으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장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갖고 있는 위드 세트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어떤 모양을 구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개념적으로라도 어떠한 그 아이디어, 생각만이라도 잘 표현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 내려오지 못하는 고양이를 사람이 구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기계 장치를 이용한 고양이 구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필요한 장치를 만들기 전 어떤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 어떻게 구동시킬지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엘리베이터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고양이가 박스 안에 들어가겠지. 그럼 다시 내려가는 거야. 또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거야. 서로의 고양이 구출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학생들. 그림으로 자세히 표현한 기계장치 설계도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상의하며 학생들은 모둠에서 만들 하나의 설계도를 선정합니다. 자, 한 팀 정도만 발표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걸 계획해 봤습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장치는요, 이 줄을 연결할 대하고 여기에 모터를 놔둔 다음에 이 컴퓨터로 모터를 작동하게 해서 바구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고양이를 구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기계장치 설계도가 완성됐습니다. 고양이를 안전하게 구출하려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일도 척척 해내는 학생들.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마다에 톡톡 튀는 개성이 살아있는데요. 계획한 대로라면 정말 멋진 기계장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모든 별로 다 계획을 했을 텐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그 계획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꾸며보세요.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기계장치 제작을 시작하는 학생들. 이미 머릿속에 설계도가 펼쳐져 있으니 잠시의 망설임 없이 재료 블록에 손을 뻗는데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친구들이 있으니 제작하는 손길에 속도가 붙습니다. 이게 여기 달려있는데 모터가 돌아가면서 줄이 가는 그래서 올라갔다가 반대쪽으로 돌아가면 다시 내려가는 장치예요.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는 학생들의 기계장치. 여러 가지 모양의 블록과 모터 등 주어진 재료는 같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아이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이렇듯 서로 다르니 모든 마다의 작품에 특징이 묻어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만든 장치를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의 그 장치를 움직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학생들의 기계장치가 움직이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코드가 그림 상자 형태로 돼 있어 마우스를 이용해 연결하는 프로그래밍 방식. 아이들은 직접 조립한 블록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생각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덴마크의 한 장난감 회사와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협력해 만든 이 소프트웨어 교육용 플랫폼은 블록놀이를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빛을 발할 시간. 핵심은 모터와 연결된 축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정확히 명령하는 일인데요. 기계 장치가 구동되기 시작해 멈출 때까지 그 과정을 어떤 명령어로 채워 넣을지는 오로지 학생들 스스로 수행해내야 할 몫입니다. 저 프로그램 어떻게 짜고 있어요? 얘가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인데 얘가 선을 돌리면서 당기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짜야 돼요? 무슨 명령어들을 넣어야 되는 거죠? 돌리기 2개랑 모래시계 하나랑 그 다음에 끄는 명령어를 멈춤을 맨 뒤에다 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며 기계 장치가 제대로 구동하는지 확인하는 학생들. 이렇게 시행착오를 이어가며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고 기계 장치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데요. 설계도 속에서 보았던 그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는 건 되는데 이 밑이 내려가는 이런 막 고무 같은 게 있어야 돼. 이 모둠은 고양이 구출 장치의 구조상 내려갈 때의 충격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침착하게 해결 방법을 모색합니다. 고양이 넣어. 집어넣어. 부었어. 이쯤 되니 아이들의 집중력에 감탄이 절로 나는데요. 선생님께서 주제를 제시한 이후 브레인스토밍부터 설계도 제작, 기계장치 제작, 프로그래밍까지 짧지 않은 과정 속에서 협동심과 집중력 그리고 창의력을 보여준 학생들. 이 움직이는 기계장치는 학생들이 발휘한 능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양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재밌었어. 고양이를 입질 않으면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데 이건 로봇이나 그런 기계 같은 걸로 그 고양이를 구출하니까 기분이 좋았어.
하늘을 날는 자동차가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늘을 날면 자동차를 만들면 하늘 풍경도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재료, 다른 설계. 고양이를 구출하기 위한 학생들의 상상력은 이렇게 개성 있는 작품으로 실현됐습니다. 실제 이런 장치들이 있다면 위험한 장소에서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의 노고를 덜어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비록 블록과 간단한 프로그래밍으로 제작된 장치들이지만 가까운 미래엔 생명을 구하는 첨단 장비들이 이들의 손에서 탄생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너무 활동 잘 해주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위드 로봇 말고 다른 로봇을 사용해서 경주, 달리기 경주라든가 또는 씨름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로봇의 등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센서를 부착한 로봇을 활용해 놀이로 익히는 소프트웨어 수업을 해볼 텐데요. 로봇 상자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학생들. 집중력만큼은 어른들 못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로봇 달리기 경주를 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앞서 여러분들이 먼저 로봇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 박스, EV3 박스를 열어보면 안에 조립도가 있으니까 조립도를 보고 기본 로봇을 좀 만들어 볼까요? 지금부터 그러면 만들어 보세요. 이 로봇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덴마크의 한 장난감 회사에서 개발한 교육용 로봇 플랫폼입니다.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등의 요소가 융합된 것으로 주어진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 운영 체제를 탑재했는데요. 여기로 2개 있네요. 입력된 정보에 따라 내장된 마이크로 컴퓨터가 데이터 처리와 출력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미션 수행에 최적화된 로봇. 학생들은 이 도구를 통해 기초적인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기계공학적 원리를 익힐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부품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로봇이지만 학생들은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주저없이 블록을 조립합니다. 와, 끝났다! 포인트는 바로 빛 센서. 반사된 빛의 양을 1에서 100까지의 숫자로 구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두울수록 값이 낮아지고 밝을수록 높게 측정됩니다. 이 센서가 지면의 색깔을 구별하고 장애물의 유무를 판단하는 눈이 되는 것이죠. 자, 칠판에 선생님이 이렇게 검정색 테이프를 약간 기울어지게 붙여놨어요. 설명하기 좋게. 자, 이 로봇을 검정색 테이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게 될 텐데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죠? 근데 가다가 센서가 검정색을 밟았다고 인식을 하면 다시 돌아오도록 프로그램을 해볼까 해요. 학생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라인 트레이서 구동하기. 라인 트레이서란 흔적을 따라가는 로봇을 의미하는데요. 빛의 반사값과 함께 입력된 정보에 맞춰 검정 테이프를 인식하고 그 경계를 따라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EV3를 열어볼게요. 아까 우리 위두하고 비슷한 화면이 뜨죠? 그렇죠? 블록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블록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해볼 거예요. 로봇을 구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보다 더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도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데요. 관건은 동작에 관련된 반사값을 어떻게 설정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빛의 양을 찾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학생들은 흑과 백의 반사값 차이를 파악하고 그 중간값을 찾아 입력해야만 안정적인 알고리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센서와 기계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명령을 전달해야 작동하는지 탐구하는 과정.
만약 로봇이 제대로 움직인다면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설계됐다는 증거겠죠. 이렇게 학생들은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식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버튼 눌러볼 거예요. 이 버튼. 이걸 누르면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이 로봇으로 넘어가요.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로봇들. 학생들이 완성한 알고리즘이 꽤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둠도 보이는데요. 다시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짜여졌는지 확인해 보지만 명령을 전달받은 로봇은 제자리 돌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0부터 5까지 다 해봤어요. 30 정도로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값이 너무 커서. 빛을 인식하는 센서의 값이 너무 높게 설정된 모양인데요. 빛 센서는 같은 공간 안에서도 밝고 어두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빛의 양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반사값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드디어 문제 해결! 이제는 실전입니다. 모둠별로 제작한 로봇으로 달리기 경주를 펼칠 텐데요. 우승을 향한 기대감에 눈빛이 달라진 학생들. 과연 어느 모둠이 승리하게 될까요? 자, 준비, 시작!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라인 트레이서 경주는 상대 모둠의 로봇을 따라잡으면 이기는 경기인데요. 순순히 승리를 내주지 않는 상대 모둠의 로봇.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경로 이탈했네. 자, 정현이네 팀 승리! 시작! 반사되는 빛을 구분하고 완성한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션. 오로지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실력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라인 트레이서 경주의 묘미입니다. 강센서 붙이는데 너무 밑에 내려오면 안 되는데 그거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딱 맞추기가. 안 해본 친구들이랑 해서 더 재밌었고 다음에도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숫자 같은 거 적고 그러는 게 맞추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뿌듯하고 다음에도 이런 수업 다시 받고 싶어요.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방법과 로봇의 작동 원리를 실습해봤다면 이제는 응용을 해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씨름 로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나누어준 안내문이 있는데요. 그 안내문을 확인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름 로봇의 프로그래밍은 단순히 반사값을 설정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세우려면 빛의 변화량에 따른 치밀한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씨름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씨름 경기 규칙을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만약에 경기하다가 한 로봇이 경기장 안에 누워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2분 동안 계속 갈 겁니다. 2분 안에 밀어내든지 못 밀어내면 이 로봇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 두 로봇이 2분이 경과한 다음에도 똑같이 경기장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게를 잽니다. 가벼운 로봇이 이기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로봇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누구든 경기 중인 로봇을 만지면 실격입니다. 알겠죠? 준비, 시작! 자, 이제 로봇들이 펼치는 힘의 대결을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졌는지 그 실력이 궁금한데요. 비장의 밀어붙이기 실력을 선보이지만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고리즘의 순서에 따라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 드디어 경기장 밖으로 상대를 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로봇 이름은 프로그래밍의 조건에 따라 동작을 다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서로 부딪혀 힘을 겨루는 대결인 만큼 관성이나 물체의 운동과 같은 과학 원리를 특정 명령 코드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기의 규칙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의 구동 원리를 익혀가는 학생들. 스스로 컴퓨터가 되어 단계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터득하는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쌓는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했던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한 여러분들 서로 위로의 박수, 힘찬 응원의 박수. 제가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고양이를 구출하였던 거고 다음에도 이런 수업이 있으면 꼭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로봇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신기했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배우는 소프트웨어. 배움의 즐거움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식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처럼 마주할 난관 앞에서 끊임없이 도전할 용기를 키워나간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